자, 이 지금 드루킹 관련하고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냐? 드루킹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엄청난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드루킹이 김경수가 오사카 총영사는 안 돼도 그보다 좀 급이 낮은 1급짜리 센다이 총영사 자리는 해줄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 그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미니까 김경수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자리에도 이 김경수가 2개를 주겠다 했다가, 그래서 도 변호사하고 윤 변호사 둘이가 추천됐는데 도 변호사는 빠지고 윤 변호사 하나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인사청탁의 내용에 보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캠프 안에 자리,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캠프 안에 자리에 있어야 선거가 끝나면 뭔 일을 했다라는 논공행상이 가능해서 한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캠프 안에 한 자리 유일하게 드루킹 쪽에 할당됐는데 거기에 윤 변호사라는 친구 경공모 회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에서 또 떨어져 버렸어요. 정무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거론되었을 건데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드루킹한테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어떠냐 했고 했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이번에 드루킹이 경찰에 다 진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근에 드루킹 주변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경공모 회원 7, 8명에 대해서 주거지나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또 이걸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이 이제 검찰한테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언론에 이를 흘리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자, 경찰은 킹크랩을 동원해 특정 뉴스를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올린 기록이 달린 USB를 확보하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 요건이 안 된다면서 이를 기각했고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그런다고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이 성명을 내고 영장 반려는 경찰 수사 방해가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기 위해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주소지나 차량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 보통 이리 되면요, 그거 빨리 그냥 새로 갖다 넣으라고 하고 영장을 신청해 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어요. 특검되기 전까지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빨리 도망가서 다 해라고 시간 벌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경찰이 보완 중이던 영장을 받아와 검사가 다시 쓰고 있다.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자, 서유기 박모가 구속 기소가 어제 됐다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모가 킹크랩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댓글 조작을 많이 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킹크랩이 기존에 알려진 매크로를 활용하기 위한 해외에 구축한 서버 시스템이 아니라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구동이 가능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만 해외에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글로벌 웹 클라우드 업체라는 거는 여기는 자기들끼리 암호를 알아야만 접촉을 해서 해외의 모든 기록을 보관해 두고 한국에서는
암호를 가진 USB 정도로 접촉이 가능한 일종의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없는 이 사이버상에 있는 자료 보관 창구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글로벌 차원의 아마존 업체가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보안에 신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IT의 밝은 서유기는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마다 킹크랩에 상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치하고 댓글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경공모 회원 상당수가 아이폰을 사용했고 이들이 미국의 메인 서버가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드루킹하고 김경수가 처음 만난 시점이요. 2016년 9월 20일께 최순실 K스포츠 미래재단 뭐 이런 것이 시끄러워지던 시기에 둘이 만났다는 겁니다. 9월 20일. 그러면서 다음 달인 10월부터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10월에는 한마디로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던 대선이 5월 달에 2017년 5월 달에 할 줄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도 안 하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댓글 조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탄핵과 관련되는 댓글 조작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11월 달에는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2,700만 원의 정치 후원금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 흐름 순으로 보면 최순실 보도가 나오고 김경수와 드루킹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기에는 김경수가 드루킹을 찾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작업이 10월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후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1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는 이 드루킹 사무실에 가서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전문 직종에 있다라는 회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대선 후에 정책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가벼운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6년 총선 4월 13일 총선 직후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과연 언제 만났을까? 지금 하도 언론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2016년 6월에 드루킹이 김경수가 찾아서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크다고 봅니다. 드루킹이 아무리 찾아가도 김경수가 필요가 없었다면 상대를 안 해줬겠죠. 자, 그러면서 9월 3일 날 문재인 팬클럽 문팬 창립 총회를 가졌고 경인선 블로그에 이 경인선이 선풀운동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의 선풀 발언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재를 했고 9월 16일 날 드루킹이 문재인을 지키고 2007년 대선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제 드루킹 나름의 출사표를 던졌어요. 9월 20일 날 김경수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스텝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2018년 3월까지 9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1월에는 후원금 2,700만 원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 추천과 관련해서요. 2017년 6월에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경수가 거절을 했고 이후 김경수의 한 보좌관이 이 도 변호사에게 1급짜리를 주겠다며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드루킹은 이제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해달라고 한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줬고
그런데 권력 내부에 따져보니 그 자리는 벌써 다른 사람, 한겨레 신문에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내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날 김경수가 드루킹에 전화를 걸어서 오사카는 안 되니 센다이 총영사로 가라. 자, 그러니까 드루킹은 이게 한직이라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드루킹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으면 센다이 총영사를 한직이라고 거부를 했겠습니까? 드루킹은 처음부터 김경수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이 선거에 자기들을 땡겨다 쓰고 선거가 끝나니 딴소리를 한다고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3월 중순에 이제 김경수한테 보좌관한테 500만 원 준 거하고 인사청탁이 안 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긴급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김경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드루킹이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랜 시점,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그러니까 작년 5월 대선 전부터 6개월 넘게 인사를 놓고 대선은 어차피 이길 거니까 하나만 하니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경찰 쪽의 관계자로 보이는데요. 경공모 조직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데 기여한 대가로 김경수가 인사를 약속했다라는 게 드루킹의 경찰 진술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도왔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자, 드루킹은 자기가 브로커로 자리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 협박을 했다, 이게 아니라 김경수가 도와주는 대가로 약속을 하고 자기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 한참 경선이 진행 중이던 3월 달에 경선 현장에 경공모와 경인선 회원 500명 이상을 끌고 다니면서 문재인을 도운 드루킹은 그 선거를 잘 아는 거죠. 순회경식 방식에서 외곽에서 인원 동원이 되어 가지고 경선장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 경공모 회원이 4,500명이니까 또 회원 대부분이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고 있어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죠. 한 개 조직이 4,500명이고 그 중에서 500명 이상이 이 오프라인에 동원되고 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때 다 투표 자격이 있고, 자, 이만한 큰 조직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당의 이 반개 사조직, 정당과 관련 있는 반개 사조직보다 드루킹이 훨씬 컸어요. 옛날에 보면 민주당의 연청이나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 드루킹 조직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캠프 대변인이던 김경수는 작년 2월 드루킹에게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가 대변인이라서 전화를 자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전화가 안 될 때는 한보자가 내 대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이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아라 해서 주로 한보자관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수는 선거를 지원한 드루킹에게 캠프 선거대책위원단에 2명을 넣어주겠다고 했고, 이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인 도모, 윤모 변호사 둘이를 추천했는데 윤모만 들어가도, 그래서 윤모는 법률지원단, 민주당 법률지원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선이 이제 이기니까 작년 6월에 김경수에게 일본 전문가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을 했다가 김경수가 그랬겠지요. 도와준 거는 고마운데 일본 대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대안으로 한보좌관을 시켜서 1급 외교관에 준하는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이 도 변호사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일본 통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1급 수준의 외교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 기준으로는 오사카 총영사가 가능한 거였는데 드루킹이 그해 9월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그러면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것도 김경수예요. 드루킹은 주일 대사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처음에 주일 대사니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사카 총영사는 드루킹이 요구를 했고, 주일 대사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몰랐던 게 이제 그 배경이 드루킹 진술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심부름을 중간에서 하고 다니는 실세 의원이 바쁘니까 전화를 잘 안 받고 며칠 있다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둘이 통해서 나한테 빨리빨리 연결하라고 보좌관을 했으니 보좌관 보고 500만 원을 주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겁니다. 9월 달에. 그런데 김경수도 이 청와대 핵심이 아니니까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정돼 있다는 걸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딴 사람이 거기에 내정돼 있어.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위안부 TF에 뭐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해 12월 28일 김경수가 다급해지니까 드루킹한테 전화를 해서 오사카 총영사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곤란했겠죠. 엄청.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은 김경수가 비교적 한직인, 오사카 총영사는, 오사카는 큰 도시잖아요. 수백만에. 한국인도 많이 살고. 근데 센다이는 일본의 그 동북지방에 있는 좀 작은 도시고 한국 사람도 별로 안 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을 품은 것 같다. 그래서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제 댓글 조작을 했지요. 이러니까 이제 드루킹은 특히 2월 달에 그래 내정된 사람을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는데 발표되기 전에 따로 알아볼 수 있는 라인은 충분히 있었겠죠.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 발탁된 걸 보고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3월 중순에 이 텔레그램으로 김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어. 1급짜리 약속했는데 책임지라는 내용을 보냈고, 그래서 3월 18일 날 또 김경수에게 우리가 함께 일했던 내용과 나를 기만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에 다 공개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는 3일 뒤에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서 세상과 격리되었다가 이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를 좀 보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관계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나올 때부터 엮여가지고 처음 만난 거는 6월 달에 모여서 다음 대선에 한번 뛰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대선이 빨리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자, 이거 빨리 최순실이 시켜서 박근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선 빨리 치르자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드루킹이 문재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집단은 정치판에서 보지를 못했고, 돈을 받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주가면서 이런 거예요. 2,700만 원을 김경수한테 주고 보좌관한테는 500만 원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2,700만 원을 줄 때 무슨 자리를 근거로 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리는 그 뒤에 나온 거죠. 캠프가 구성되면서 사람을 추천하고 또 되면 걱정하지 마라. 저 좀 챙겨주겠다 이야기를 아주 뺀질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드루킹은 나름대로 정말로 돈을 써서 하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위험한 일을 우리가 다 감수하고 죽도록 도와줬는데 이제 슬슬 거짓말을 하면서 팽을 시키면서 엿을 먹이니까 욱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에이 더러워서 그냥 발 잘못 담갔다 치지 하고 손을 씻습니다.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들은요. 근데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잡초처럼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건성은 있네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센다이 총영사 가라 했으면 보통은 그래 막 그렇게 하고 퉁치자고 했을 건데 그것도 또 거부했다. 그거 뭐 좀 나름 소신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완전 무시하니까 이제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 변호사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 가는 놈은 보니 아무런 전문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해서 박았을 건데 드루킹이 순진한 겁니다. 정치판은 거의 세워놓고 순식간에 코 베어 가버려요. 뒤로 넘어지는데 코 깨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옆에 좌우에 다 상처나는 데가 정치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의 생리를 잘 몰랐어요. 댓글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하는 데는 빠삭한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은 히키코모리형이 아닌가 이래 보여요. 정치판 생리를 알았으면 이런 무리한 배팅을 안 했죠. 자, 그러면서 사실 드루킹이 한 일에 비해서 대책위원 그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책위원 들어간다고 뱃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청와대에. 그런데 그걸 2개 중에 1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도와줬으면 1급짜리 정도 하나는 책임지고 알아서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그것도 대사에서 낳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엿을 먹이고 그러면서 드루킹이 욱해서 지금 폭로하겠다 하니까 이제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집어넣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수사를 지금 검찰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방해하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했던 거짓말, 드루킹과 김경수는 모른다고 한 거짓말하고 오늘까지 이 나온 내용하고를 보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서 이걸 덮으려고 했느냐. 처음엔 드루킹이 깜빵에 있는 것도 다 모르게 하지 않았냐.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사건이 정말 애사롭지 않다는 거죠.